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 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방은 가입 권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족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메넨 글라트바흐와 브레멘입니다. 메넨은 브레멘이 올 시즌에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는 편이라 메넨 글라트바흐 입장에서는 공략이 어렵다고 봐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멘의 현재 중앙 라인의 붕괴가 생각보다 심한 상태고 애초에 수비를 할 때 상대가 침투하는 선수들을 잘 잡아내지도 못하는 양상입니다. 크반카라, 페포크의 이탈리아 아쉽지만 플레아라는 투박하지만 스피드와 침투력이 좋은 자원은 엔트리에 남아있습니다. 메넨의 결장자로는 볼프, 이타쿠라, 얀츠케, 라이너, 옴닌, 울리, 페포크, 크반카라가 있습니다. 브레멘은 지난 경기 2대0으로 아우크스부르크의 공세를 잘 차단한 전술은 쓰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리는 양상이었는데 현재 벨코비치, 비텐코트 등 중앙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이탈해버린 상황입니다. 올 시즌 침투하는 상대를 잘 잡아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그나마 효과가 있었던 전술도 최소한 이번 경기에서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브레멘의 결장자로는 옵티즈, 라프, 피에페르, 파블렌카, 비텐코트, 프리들, 제테레르, 벨코비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브레멘의 중앙 라인 뎁스가 망가진 수준이라서 지난 경기 효과를 보았던 전술을 써먹어보지도 못할 위기라는 점을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브레멘이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를 잘 잡아내는 편도 아니었고 원정에서는 브레멘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편입니다. 2.5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유벤투스입니다. 제노아가 가진 플랜으로는 공격적으로는 유벤투스를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레테기가 떨구면 구드문드손이 이를 주워먹는 식인데 적어도 유벤투스가 300의 안정감이나 박스 수비에서는 큰 누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5-2를 쓰는 팀 특성상 측면에서의 공간을 꽤 내줄 수밖에 없는데 유벤투스의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듯 싶습니다. 제노아의 결장자는 스트로트만이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알레그리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탔습니다. 일단 결과는 잘 챙겨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용은 여전히 재미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원에서 빌드업을 도맡을 선수가 없어서 측면에 의존해야 하는 양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나폴리전 결승골도 가티의 헤더였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골을 우겨 넣으면 300의 안정감으로 지키면서 승점을 따오는 양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결장자로는 데실리오, 포그바, 파지올리, 웨아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벤투스가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일단 지키기에 능한 편이라서 한 골을 어떻게든 넣으면 이를 지킬 역량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측면 크로스와 헤더가 다득점을 보장하는 플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유벤투스의 내용은 여전히 재미가 떨어집니다. 2.5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토트넘입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에는 전력 차이가 좀 난다 싶은 팀을 만나도 포백을 고수하면서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나왔던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을 상대로 3골을 허용한 팀이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에서 수비가 버텨줄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엘랑가와 화이트의 위치 등으로 인해서 노팅엄의 공격도 그다지 꾸준한 면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팅엄의 결장자로는 아위니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윙에 배치되면서 1대1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고무적입니다. 선제골은 꾸준히 나왔지만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을 윙들이 잘 공략하는 양상은 아니었는데 손흥민이 윙으로 가자 히샬리송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고 실점하는 패턴이 또 나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한데 지난 경기에서는 추가적으로 골이 나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토트넘의 결장자로는 화이트먼, 요리스, 세세뇽, 페리시치, 솔로몬, 메디슨, 벤탄쿠르, 반더벤, 다이어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토트넘의 승리를 기대하는 경기입니다. 노팅엄이 극단적으로 수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면 노팅엄의 수비가 견디지를 못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손흥민을 측면으로 돌린 것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후반 실점 리스크도 추가적인 득점력을 발휘하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5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사수나와 라요입니다. 오사수나는 올 시즌에는 양측면 자원들이 최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올 시즌은 지난 시즌만큼 수비에서 견고함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롱킥을 필두로 라요의 전방 압박을 분쇄하는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 오전에서도 3승 1무 1패로 라요를 상대로는 꽤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미르의 피지컬이 롱킥 상황에서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오사수나의 결장자로는 모지카, 보르아, 페냐가 있습니다. 라요는 전방 압박이 풀리면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점이 치명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자기 축구를 구사하는 것을 강호들을 상대로도 보여주는 매력은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강호들에게는 단점이 파괴되어서 체급을 극복하지 못하는 양상이 잦기는 하지만 적어도 중하위권을 상대로 무력하게 무너지는 양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올 시즌 8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패배가 없습니다. 라요는 이번에 결장자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요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오사수나가 그동안 라요의 전방 압박을 잘 대응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던 편입니다. 물론 라요의 전방 압박을 필두로 한 플랜과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지지 않았던 저력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사수나의 올 시즌 수비도 지난 시즌만큼 안정적인 축에는 들지 않습니다. 2.5언더를 1순위로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